아니야? 그 20마리 이상 못 키우는 걸 말하고 있어. 왜? 그 20마리 이상 키우게 되면 그농 무슨 뭐 축산법에 걸려가지고 아, 그러니? 20마리 이상 키우면 안 되는겨? 개인이 20마리 이상 키우면 그런 법도 있구나. 나도 모르는 게 많아. 봅시다. 여기서 보면 양촌이 개사에서 닭장에서 여기서 김양촌은 양계장 철조망 밑으로 들어가서 개사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친구 신경비는 이를 못 본 척한 김양촌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닭설이 절도죄. 그리고 신경비는 제가 뭔가. 신경비는 여기 안 적어놨는데 이 경비원이야. 그럼 신경비는 뭐야? 신경비는 경비를 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야. 근데 얘 방조범이지, 그치? 그래서 절도죄,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정보 나오는데 간접정보는 뭐냐면 여기 간접정보는 직접정보에 대비해서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발생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정신병자를 충동적으로 아이를 살해하게 하거나 이게 나오네. 내용을 모르는 간호사에게 독약을 주어 살해하게 하는 등 그게 그 예래. 그래서 언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가실로 처벌한 자 또는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 행위를 결과를 발생케 하는 자는 교사 또는 방조범에 의해서 처벌한다고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이게 지금 공동정범이랑 간접정범이랑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이거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좀 어떤 경우들이 그렇게 되는지. 대부분 이제 범행에 얼마나 관여했느냐를 보고 하는데 간접정보이라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보자, 밑에 사례 A와 B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들로서 C가 자신들을 모욕했다. 면 공모하여 C를 살해했대. 와우.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A와 B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살해하였다고 주장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이게 정당한가? 뭔 소리예요? A와 B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에서 각각 범죄 행위 당시 대마초를 흡연하여 그로 인하여 심신이 다소 미약해진 상태였음을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A와 B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각 범행에 이른 것은 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위와 같은 그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 해당하므로 심신상실 간접정범에 해당될 수 있다. 10조 상황에 의해서 심신장애로 인한 경감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 둘은 근데 왜 이게 여기 나왔지? 어쩌라고? 와, 이 교수님은 형법을 정말 기가 막히게 이상하게 썼네. 이 부분에 요 사례는 내가 좀 찾아볼게. 보자, 공범과 신분 넘어가고 재수론 보면 재수론은 죄가 하나냐, 두 개냐, 뭐 이런 건데 우리나라는 죄를 여러 개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 범죄가 살인죄, 절도죄, 강간죄 다 저지르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처벌할까? 그렇지, 제일 큰 죄의 2분의 1이야. 우리나라는 그 개지랄이야. 미국은 합치잖아. 우리나라는 제일 형량이 높은 죄의 2분의 1이야. 너무 시원하네. 사람도 죽이고 강도도 하고 강간도 했대. 그런 놈들 의외로 있다. 그거 있겠지. 들어가서. 야, 절도랑 강도는 어떻게 달라? 절도는 그냥 훔치고 조용히 나오면 절도고 강도는 사람을 해하고 훔치면 강도야. 시계야. 그지? 절도, 강도. 보자, 여기서 보면 수재에 대해서 나온다. 수재는 여기서 보면 수재는 상상력 경험이랑 실체적 경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자. 그 한 개의 행위가 수 개의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건데 한 발의 탄환으로 여러 명을 살해한 경우, 한 발의 총알로 사람을 살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그리고 자동차의 건널목 행위를 치고 좌회전해서 자동차까지 치는 사고를 낸 경우. 그러니까 내가 쭉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를 툭 건물을 부시고 옆에 그냥 튕겨가지고 사람도 죽이고 이게
상상력 경합범이래. 근데 용어는 몰라도 되는데 범죄가 여러 개 터졌다는 거야. 한 행위로 인해서 여러 개의 한 행위로 여러 가지의 범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밑에 거는 보면 실제적 경합설은 보통 판결이 확정된 중에 수개의 범죄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범죄를 여러 개 저지른 거야. 여러 개. 살인죄, 강도죄, 사기죄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저지른 거지. 그런 것들을 실제 경합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용어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긴 한데 보자. 실제적 경합설의 이해. A는 상해죄, 절도죄 등 세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됐어. 그래서 여러 개의 피해를 한 번에 재판받는 경우에 법원의 형기, 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형이 나와 있지. 사기는 10년 이하래. 상해죄는 17년이야. 그리고 절도죄는 6년 이하야. 그러면 얘는 몇 년 살아야 되냐? 사기죄는 10년 이하니까 10년이 최대 형량이지. 최대 형량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15년. 여기에 무슨 다른 사유들이 좀 있으면 강경되거나 그럴 수 있겠지. 그지? 요즘에 이제 재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지? 재판. 그래. 형벌론 보자. 형벌은 뭐야? 범죄 행위에 의해서 맨 첫 번째 줄을 보면 형벌이란 범죄 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를 얘기해. 법률상의 효과라는 건 뭐야? 범죄 행위를 하면,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 법률 행위의 효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지. 그러면 권리의 주체 누구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때려. 형법에서 내가 사람을 때려. 그럼 내가 주체잖아. 맞는 애는 당연히 객체인가? 의사표시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 그렇다 친다. 그러면 어떤 법률행위를 한 거잖아. 그죠? 범죄행위를 하면 일단 어떤 법률행위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뭐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그게 법률행위 전부 다야.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법률행위의 결과는 뭐야? 범죄라는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법률행위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법률의 효과는 뭐야? 형법상의 입장에 봤을 때 처벌이잖아.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처벌은 뭐뭐 있니? 처벌. 그러니까 법률행위 법률효과 이렇게 있으면 법률행위는 예를 들어서 범행의 실행 착수 뭐 결과 이렇게 나오겠지? 범행 결과. 그러면 이런 범죄 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법률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수사를 통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처벌 를 받아야 돼. 제재 법률의 제재. 처벌 뭐뭐 있니? 뭐 예를 들어서 생명. 그렇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잠시만 있어라. 우리가 보호처분도 있고 그리고 제재 법률효과는 제재 때 처벌 여기 뭐 보호처분도 있고 또 징역 금고 벌금 여기에서 징역에 뭐가 있어? 생명형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 형태가 다른 거야. 얘는 재산형 재산을 뺏는 거니까 범죄 형태 처벌의 형태가 다른 거야. 자유형 그래서 보호처분은 뭐냐면 어른도 보호처분 내려지거든. 기소조건부 교육처분인가 뭐 그런 것들. 여기서 보면 봐봐. 저번에 그 얘기해줬냐? 범죄를 저질렀어. 범죄를 저질러서 이게 경찰이 수사를 하잖아. 경찰. 여기 검사. 여기부터는 판사야. 여기서부터는 교도소. 이러면 여기 경찰. 여기가 기소야. 그지? 여기가 형사재판을 데려가는 게 기소야. 그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집행이야. 그지? 그러면 집행유예, 기소유예 또 하나 뭐 있지? 또 뭐 기소유예, 집행유예 또 하나 더 있는데? 선고유예. 선고유예도 판사가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선고유예도 여기 보면 판사. 여기 선고 판사가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는 판결이 일어나고 집행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검찰이 범죄를 의심되는 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검사에게 가서 조사를 받고 그리고 또 뭐야? 검사가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기소의 취지를 가지고 어떻게? 기소의 취지를 가지고 재판에 들어가서 저 뭐라 그러냐? 기소의 취지를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판결이 나는 거지. 그래서 선고유예, 기소유예, 집행유예.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피의자 어떻게 나느냐? 수사 단계에서 계획, 응. 단계에서 피고인. 그렇지. 그래서 그게 헷갈리거든, 우리가? 헷갈려하는 애들 많아. 피의자, 피고인. 바이? 우리가 고소하잖아. 고소하면 어디 가니? 법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이고 경찰 수사 단계는 피의자야. 이해되니?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헷갈리니까. 나도 예전에 막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보자. 그래서 이 소비야. 형벌의 종류. 형벌이란 범죄 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국가의 형벌권을 근거로 행위자에 강한 법익의 박탈. 법익의 박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익이 뭐야? 법익. 야 얘들아 법익이 뭐냐? 내가 뭐 한 줄 한 줄 쪼개서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법익 이제 법적 이익을 얘기하는 건데 법익은 법적 이익이야, 그지? 법적 이익인데 우리가 예전에 이건 다른 말로 권리.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 그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 그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이익 두 가지가 있다고, 그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의 특징이 뭐야? 이게 법익이거든.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권리라고 해. 얘는 일단 법이 있어야 되고 일단 국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 제시하는 의무를 다해야 돼. 이해됐죠? 근데 의무는 일반적인 의무도 있고 개별적인 의무도 있어. 일반적인 의무는 뭘까?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의무들을 다 해야 돼.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야.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에서는 권리관계, 의무관계.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사러 가, 렉지비를 사러 가. 그래서 내가 돈을 줬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나에게 뭘 줘야 돼? 렉지비를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야. 그럼 개별적인 법률관계에서 권리, 의무관계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권리, 의무관계는 나라가 생김으로 인해서 헌법에서 인권부터 출발해. 우리가 인권이 있고 인권부터 출발해서 사람 태어나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권리가 생겨, 그지? 그런데 그거를 나라마다 나라의 특성에 맞추어서 그걸 헌법에 기재하면 그게 기본권이잖아. 그래서 일정한 의무를 행하게 되면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게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거야. 그것도 법익이고. 그래서 법익을 바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권리를 바탕한다는 거야. 뭐야? 자유와 관련된 권리, 재산과 관련된 권리. 그래서 재산형, 자유형 이러는 거야. 생명형 이런 거. 나라에서는 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뭐 있어? 재산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자유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국가에 그걸 요구할 수 있어.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 박탈한다. 이해됐죠? 그런 얘기예요. 책이 좀 글자가 어렵게 적혀있어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 종류는 그래서 이거는 의무를 행할 때 되는 거고 법적 보호
이익을 못 받는 건 반사적 이익이라고 해서 의무를 행하지 않았어. 그랬는데 내가 혜택을 받은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수자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집 근처에 살았어. 그래서 아니면 뭐 산림 묻고 그린벨트 주위에 살았어. 그래서 공기 너무 좋았어. 근데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거기에 뭐 공장이 들어왔어. 그럼 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니? 그린벨트 왜 풀었냐고? 안 되나? 뭐 이 애가 또 그렇다면 만약에 그 뭐 정거 주차장 뭐 이런 것들 만든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 뭐 내지는 어디 있을까? 뭐 그런 것들 내가 일정한 의무를 행하지 않았는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야. 근데 6% 설명해서 이게 좋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형벌의 종류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사형, 징역, 금고, 사형 죽이는 거고, 그지? 우리나라는 아직 교수형이야. 그래서 1997년인가 98년인가가 마지막이었을까? 97년인가 98년인가 모르겠어. 사형은 죽이는 거고 징역은 가두고 일을 해. 가두고 일을 하는데 이걸 그게 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일도 포함되어 있어서 시간 딱 하루야 5시간 정도 하나? 아마 내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 5시간 정도 하는데 한 달에 한 20만 원, 30만 원 뭐 이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그 형에 포함되어 있는 거. 징역은 노역 플러스 갇혀 있는 거. 노역 플러스 갇혀 있는 거. 그리고 금고는 갇혀 있기만 해. 자격 상실은 내가 일정한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고, 자격 정지는 자격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자격이 멈춰 있는 거.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 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 의사면허도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의사면허는 정지되는 경우 거의 없겠다, 그치? 없어. 있니? 없어. 의사면허 차별이고. 그리고 벌금, 구류, 가격, 몰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보면 생명형, 사형이 있는데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중한 범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사형 교도소에 대해서 교수를 정하고, 그래서 맞네.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사형 국가 폐지국이야. 마지막에 누가 죽었지? 기억이 안 나네. 자유형은 구금에 의해서 범죄자가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하는 걸 얘기해. 징역. 갇혀 있는 거야. 그리고 일을 해. 그리고 금고는 뭐라고 그랬어? 갇혀 있기만 한대. 오케이. 그래서 명예형은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지시키는 걸 명예형이라고 한대. 그리고 재산형은 벌금을 얘기하는 게 재산형입니다. 그리고 기타 형사 정책 수단은 보호 처분을 얘기하겠죠. 기소 교육조건부 기소일. 내지는 뭐 형벌의 종류와 사형 9가지.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하고 기소를 미뤄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고. 넘어갑시다. 형벌의 적용, 법정형, 처당형, 선고형 이건 몰라도 될 것 같다. 형벌의 집행, 선고유예 뒤에 집행유예, 가석방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저 표를 보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죠.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 중에, 형의 선고, 판사가 선고를 뒤로 밀어주는 거야. 그지? 그래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예하다가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면소되는, 소가 면소되는 제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고 넘어가서 집행유예는 판결이 이미 내려졌다고. 그런 이후에 형을 집행하지 않는 거야. 집행유예. 교도소 안 간다는 거지. 그 3년형의 집행유예 2년이면 3년형을 살아야 되는 건데 집행을 2년 미루는 거야. 2년 동안 아무 죄를 짓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뒤에 가석방 하나 뺐구나. 여기 가석방. 이제 가석방 시즌이 돌아왔죠. 대선 끝나면 가석방 많이 해. 아마 이번에 6월 3일 대선 끝나고 나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선 끝나고 나면 8.15 광복절 특사 많이 나올 것 같아. 그지?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들 중에 있으면 기대해 줄 것 같아. 아니
사람이 실수해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잘못 범죄를 저질러 들어가겠다기보다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가석방은 우리나라 헌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 살면 나올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리고 플러스 그 안에서 그 등급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도 생활을 잘하는에 따라서 등급이 있어. 내가 알기로는 5등급까지 있는 걸 4등급이 5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1등급, 2등급만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근데 1등급, 2등급으로 올라가려면 형의 반 이상은 살아야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대부분 2분의 1 이상은 살아야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돼. 그리고 무기랑 사형의 차이점은 뭐냐면 무기는 가석방 20년인가 25년 정도 살면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사형은 죽어야 나와. 못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매 보면 TV 같은 데 보면 무기랑 사형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굳이 기를 쓰고 사형 선고받았는데 무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잖아. 무기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20년이 넘어가 20년, 25년 정도 되면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돼서 나올 수도 있어. 못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20살 때 범죄를 저질렀어. 그래서 뭐 무기형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한 20년, 25년 살고 나면 40살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흉악범이었어. 되겠니 그거?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아니 그래 물론 가석방 좋은데 정말 흉악범들은 연쇄살인범 이런 사람들은 연쇄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은 가석방 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좋아 20살 또 일찍 잡혀가지고 20살 30살 이렇게 잡혔어. 그래 뭐 들어갔어. 그러면 막 가석방 20년 25년 있다 나와. 그러면 나이가 얼마 안 돼. 40대 50대 또 저질 수 있는 지금 내가 40대잖아. 그러니까 펄펄하잖아 아직. 소도 때려잡을 판이야. 내가 40대거든. 소도 때려잡게 생기지 않았니? 죽어 나한테 걸리면. 그런데 너 왜 웃니? 야 어디 가보면 야 왜 얼굴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파 보여. 생기를 좀 느껴.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나는 그게 좀 몰라.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좀 그래. 근데 내 맘대로 법이 바뀌니? 나중에 니들이 훌륭한 사람 되면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봐라.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되면 니들이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실제로 법이 교정이나 교화가 되는지를 봐야 돼. 시설 자체도 안 되고 법도 애매하고 막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니들 그거 아냐? 교정시설에 있는 교도관들은 법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 자기들의 그 내규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단 말이야. 내가 이게 딱 봤거든? 규정을? 근데 규정이 되게 어렵게 적혀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일정하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육이나 아니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법을 편하게 볼 수 있게 바꾼다든지 그런 게 필요해. 그렇다고 생각해 나는 진짜로. 왜냐면 그 안에서 일처리를 하려면 법에 대한 근거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 근데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 보자. 그래서 가석방 받고 넘어가자. 상해 폭행 형법 강도 보면 신체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는 여기 보면 생명 신체에 관한 살인죄, 사람의 살인죄는 사람의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한 것을 예고하는 범죄를 얘기해. 그리고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 가중처벌해. 가족 죽이면 가중처벌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살해란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자연적으로 사망하기 전에 단절시켜. 자연적으로 죽이죠. 자연사하기 전에 그 전에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지?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상해. 잠시만 합의경. 야 이거 한번 볼까? 자살. 금술 좋았던 부부에게 불행이 닥쳤다. 남편 김금술로 치명적 위험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김금술 아내는 한 1편은 형으로 벌어지게 될 남편의
고통 그리고 남편의 죽음을 자기도 삶의 의미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며 우리 같이 죽자 각자 다르게 수면제를 먹었다. 그러나 남편 김근수를 죽고 아내 한일편은 살아남았다. 이거 뭐야? 이거는 좀 애매하다, 그지? 어? 살인이냐? 자살이냐? 애매하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합의동사는 합의해서 동시에 사망하기로 했다는 건데 이런 사건이 얘들아 생각보다 많아. 우리 같이 죽자 그래놓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수면제를 똑같은 양을 먹었다면 얘기는 만약에 너랑 나랑 수면제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을 먹었다면 우리가 뭐 치사량이 얼마인지 모르는 그런 무지한 인간들이라면 똑같이 먹고 죽었다면 그 둘이 같이 죽을 의도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너는 100알 주고 나는 10알만 먹었어. 그럼 어떤 의도였을까? 그렇지, 나만 살겠다는 의도야. 근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사건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보면 1번 사례에서 진정으로 같이 죽을 생각으로 죽을 약속을 하고 정사를 기도하고 아내만 살아남았으면 타인을 살인을 방조 또는 교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자살방조죄, 교사죄가 처벌된다. 그러나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2번 같은 2번 뭐야? 아내 한일편이 남편 김근수를 사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사기에 소량의 수면제 막 먹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같이 죽자 이랬을 때는 그냥 다 죽어야 돼. 살아남으면 얘가 복잡해져. 또 뭐 진짜 돈이 뭔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왕왕 일어난다. 근데 얘들아 내가 한번 돈 사기로 크게 쳤잖아. 얼마 전에. 모르는구나. 내가 돈 사기로 크게 쳤어. 친구한테 사기당했거든. 나만 당한 게 아니야. 20년 지기 친구가 한 30억을 해먹고 나갔어. 근데 입이 떡 벌어지지? 사기를 당하신 건가? 그렇지. 내가 사기를 당한 거. 친구한테 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엮여 있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적게 엮여 있었어. 내가 한 8천, 9천 뭐 이렇게 나는 뭐 그나마 그때 현금이 없어가지고 못 빌려줬던 거고. 20년 동안 공을 들어가 30억 해먹고 갔어. 대단하다. 그죠? 나 같으면 20년 동안 돈을 벌겠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고 막 이러면 속을 수밖에 없어. 보험 사기도 마찬가지고 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네. 못 잡았어. 한 애가 제일 많이 물린 애가 외국으로 나갔다고 해서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다고. 돌아왔더라고. 나는 아예 고소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난 그냥 인생 배웠다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 우울해 죽을 것 같아. 그 생각이 우울해. 열심히 살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늘 생각하는데 1. 너무 친절한 애는 있지 마. 걔가 맨날 만나면 술값 다 냈어. 엄청 부자처럼 보였어. 맨날 행복하게 해줬어. 만나면 생일 다 챙겨줬어. 그런 애들이 사기치더라고. 그렇다고 넘어가자. 여기서 보면 만약에 안 죽었으면 2번 사례 같은 경우에 안 죽었대. 2번의 사례 위계에 의한 살인죄. 위계에 의한 살인죄는 위계로서 사람을 촉탁 승낙을 받아서 그를 살해한 경우. 자살에 의해서 결의하고 이 꼬들기가 아니야. 위계 그지? 꼬들기가 가지고 살인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얘기하는 거지. 꼬들겨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제 같이 죽자 이래놓고 지는 안 죽은 거 아니야. 그지? 이런 사건 많았어.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가 간호사인데 그 나한테 그 위계에 의한 살인이야. 주사바늘 꽂았는데 뭐 남자친구만 뒤지고 지는 안 뒤졌어. 나한테 결국 지역 갔어. 야 일단 상대방 목숨을 가지고 내가 돈을 탔거든. 내 목숨도 걸어야 되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살아 돌아오면 재수고 안 살아 돌아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사람이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럴 것 같아. 사람의 마음이 왠지
내가 죽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자기 손톱 밑에 까시맣게도 아프잖아. 그래서 약을 조금 더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덜 실행할 수도 있어.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고 상해와 폭행. 상해와 폭행은 차이점. 상해는 때려가지고 심신에 위협을 가해서 상처가 나면 상해야. 그냥 심신에 위협만 가하면 폭행이야. 그러면 내가 사랑과 존재 관이 얘들아? 번처가 내 연녀를 만나가 물을 뿌렸어. 이건 폭행이야? 아니야? 폭행이야. 물 뿌려서 그 폭행이야 진짜. 그리고 언어 폭행, 그리고 분위기를 폭행하는 거, 물 뿌리는 거, 침 뱉는 거, 이게 다 폭행이야. 알고 있으라고. 누가 와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절대로 앞에 안 해. 그리고 이렇게 뱉었어. 그러면 폭행이야. 너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뱉었어. 그러면 폭행이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기싸대기 때리면요. 그거는 상이 아니야. 기싸대기 때리면 한 2주 안 나와? 얼굴 벌게지면? 기싸대기를 풀스윙으로 맞으면 2주 나와. 니들 감기 걸리면 4주, 2주 정도 처방받았잖아. 어쨌든 병원만 가면 2주는 나온다니까? 내가 여기가 너무 아파요. 싸대기를 맞아서. 이렇게 하면 의사는 싸대기를 맞았구나. 그러면 얘가 이 싸대기를 회복하는데 2주 정도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2주 나와. 싸대기 맞았어. 그럼 상해네. 그지? 2주 나왔으니까. 아니. 외과적 상처가 나와야 상해로 들어가나? 싸대기 맞은 걸로 안 되나? 조직 손상.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건 안 되겠다. 외과적인 상해. 이거 여기 뭐 찢어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코피 좀 나오면 되려나? 코피? 안도 될까요? 멍든 것도. 멍든 거, 코피 나는 거 이런 거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한 대 맞고 저 가다가 대가리 쳐 받아버려. 내 말이 너무 가하네. 야, 뭐 지는 나 싸대기 때렸는데 나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냐? 세상 너무 넉넉하게 살면 안 돼. 나 20살 때 착했어 얘. 서울에 한 20년 넘게 혼자 살아봐. 이렇게 돼. 우리 엄마가 나더러 사나워졌대. 공주님처럼 키워놨더니 애가 사나워졌대. 그러니까 엄마 곁을 너무 떠나려고 얘들 하지 마. 엄마랑 같이 사는 게 개 행복한 거야. 나는 엄마한테서 떨어져 나오려고 공부를 진짜 대가리 터지도록 했거든. 그런데 요즘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엄마가 해준 밥 너무 맛있고 너무 편하고 집에 가면 너무 좋아. 우리 엄마 자꾸 서울 가래. 왜 이렇게 자주 오니? 이 나이 되니까 그게 좋더라. 니들은 엄마한테 가는 거 싫지? 나도 20살 때 20대에 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는 1년에 2번밖에 안 갔어. 명절 때. 어버이날, 생일날 바빠서 못 가는 거지. 그랬단다 얘들아. 잘해라. 그래서 보면 상해와 폭행은 쟤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부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범죄로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대. 즉,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이나 폭언으로 욕설을 하는 행위, 손을 밀어서 넘어뜨리는 행위,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위, 침을 타인에게 뱉는 행위, 물을 뿌리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반면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것, 즉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것들을 얘기해. 즉 폭행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는 상해, 부상 뿐만 아니라 성병을 감염시키는 것과 같이 신체 생리적 기능을 장애 발생하면 성립되는 성병을 옮기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상대방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성병을 옮기면 그것도 상해래. 왜냐면 내가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잖아. 이건 나도 몰랐다. 상해란데. 폭행으로 상해죄가 성립된대.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형량은 폭행죄, 상해죄 형량은 여기 보면 옆에 233페이지 형량 몰라도 되는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고, 그리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대.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실치사상죄, 내가 얘기했지. 고의범은 처벌하는데 가실범을 처벌하려면 가실범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폭행이랑 상해는 살인은 폭행, 상해, 살인은 뭐가 있다는 거야? 상해, 살인은 가실범위 이때 규정이. 그래서 여기 과실치사죄 플러스 가실치상죄야. 각각 따로 있어 죄가. 그래서 가실치사상죄는 죄가 가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케 이렇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내용으로 범죄. 그리고 업무상 가실이나 중과실에 의해서 형이 가중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지하철 사건 같은 경우에 봐봐. 한 번도 그런 사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막 뛰어내려가다가 옆에 애를 툭 쳤어. 근데 나는 이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을 생각해봤거든. 근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또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가실치사거든.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가실치사인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고의성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없다를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뛰면 내가 부딪히면 죽을 수 있다 없다 생각하고 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대갈 수 있는 생각을 어떻게 입증하냐. 그게 통상적으로 가실치사라고 판결이 나겠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전철 그 에스카레이터나 기차 에스카레이터 뭐 이거 뛰어내려가다가 사고 난 건 없었어. 그냥 사고 이게 그 에스카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떼굴떼굴 구르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마셔가지고 굴러가지고 다치거나 이런 건 있었는데 누가 밀어가지고 걸어가다 밀어가지고 다치는 경우는 없었어.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미필적 고의예요. 난 꼭 그 미필적 고의에 살인도 성립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입증을 어떻게 돼? 입증하기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그냥 바빠서 뛰어내려가다가 제 사람 좋게 될 줄 몰랐다. 난 조심했는데 그렇게 됐다. 내가 조금 더 주의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그럼 가실치사밖에 안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그런입니다. 치사상죄. 그리고 이제 낙태죄, 태압. 업무상 가실치사상죄는 뭐냐? 업무상 가실치사상죄는 뭐냐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강아지 데려가다가 강아지 목줄 안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물어뜯었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상처 났어. 어떻게 돼? 나는 강아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 그래?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업무상 가실치사상죄. 내가 와서 물어뜯었어. 그럼 상해죄지. 이해됐냐? 그럼 미친 거고. 아니야. 내 친구 중에 경찰 물어뜯은 애 있어. 술 먹어. 경찰서 잡혀가지고 지역 갈 거니까. 이게 꽈라가 돼가 우리 때는 24도 했잖아. 와 진짜. 뒤에서 누가 따라온다고 뭐 개이질하라고 뛰어가더니 경찰서에 잡혀 있는데 경찰서 난동 부리다가 경찰관 종아리를 묻어 뜯어가지고 친구들이 가서 싹싹 빌고 막 이래가지고 그 경찰관 아저씨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용서해준 거지. 안 그랬으면 진짜 징역 갈 뻔했어. 그런 경우 정도 있단다. 그래서 낙태죄입니다. 그리고 유기학대죄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유기는 뭐야? 버리는 거야. 학대는 뭐야? 학대는 뭐냐? 아니 학대죄는 이게 뭔가 해줘야 되는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때리는 것도 있고 뭐 보호해주는 것도 있고. 유기학대죄 뭐 노령이거나 아이이거나 노유, 질병 기타 사이로 부조, 도움을 요하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학대함으로 인해서 성립되는 범죄래.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예컨대 교통사고로 수혈이 필요한 자녀에게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학대죄. 갖다 버리면 고려자는 갖다 버린 거잖아. 유기. 밑에 나오는데 여기 존속유기죄에 해당돼. 고려자.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래서 나 이것도 생각해봤거든. 야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은 혈육으로 엮인 거잖아. 그 친자관계는 우리가 호적은 없어졌지만 호주제는 없어졌기 때문에 호적은 없어졌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 연결돼 있어. 그럼 나는 내 부모를 모셔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지? 부양의 의무가 생기는데 만약에 내가 우리 부모한테 전혀 도움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나 호적을 파고 싶어. 호적 판단은 게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내 이름 빼고 이 빼는 게 의미가 없고 요즘에는 따로 분리시킬 수 있는데 아예 혈연관계를 끊고 싶어. 왜냐 의무관계를 끊고 싶어. 이게 가능한지 내가 100방으로 찾아봤는데 없어.
근데 아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이게 부모가 자식이 자꾸 돌보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전말을 못 먹고 살면 그 자식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나라에서 지원해줘. 그죠? 저 뭐라 그래? 그거 그잖아. 그 뭐지? 그거 뭐라 수급자. 그래 해주는데 그거 말고는 아예 법률상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 누가 그걸 물어봐가지고 가족이랑 찢어지고 싶다고. 남보다 못한 가족들이 많거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더라. 지금까지 찾은 거에는 없었어. 근데 어디 법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찾으면 얘기해줄게. 찍고 싶은 사람 있냐? 내 친구는 진짜 찍고 싶대.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내가 못 찾는 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6위 합격지까지 했고 다음에 뒤에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고했다. 오늘